안녕하세요. 저는 91세의 지영철 원장입니다. 아직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관절통이 있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럽나요? 나도 그랬었지. 20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무서웠어요. 나는 어쩌면 이것이 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91세인데도 저는 매일 병원에서 환자를 봅니다. 주말에는 골프도 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을 묻습니다. 그들은 내가 특별한 약초나 값비싼 보충제, 복잡한 운동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무시하는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적절히 돌볼 뿐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세요. 우리는 70대, 80대가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손주들과 놀거나 산에 오르거나 여행을 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때로는 우리는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로 60년이 넘게 일한 뒤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체의 특정 중요한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앞으로의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더 많은 건강 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을 켜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저에게 큰 동기가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60년간의 의사생활 동안 발견한 건강 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건강을 결정하는 4가지 중요한 부분 인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입니다. 특정 부분은 전체 건강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교차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4가지 부분만 돌보아도 신체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며 에너지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가지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지 위생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위에는 중요한 혈관, 림프절, 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종종 주름, 백발, 관절통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징후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가 60년간 쌓아온 의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증상 대부분은 신체를 적절히 관리하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이 방법의 효과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이제 이 4가지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발. 전반적인 건강의 기초발은 매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신체 부위이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78. 세박 씨는 병원에 오셨을 때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님,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문이에요.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발을 검사해보니 두껍고 갈라진 피부, 깊은 굳은 살,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곰팡이 감염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발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발에는 많은 중요한 신경종말, 혈관, 침술 지점이 있습니다.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 매일 10에서 15분 동안 바닷소금이나 허브를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 특히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이는 중요한 침술 지점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발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를 조심하세요. 곰팡이와 박테리아는 습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잘 맞고 통기성이 좋으며 지지력이 좋은 신발을 선택하세요. 잘 맞지 않는 신발은 허리 통증과 척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 박 씨는 단 한 달 만에 더 쉽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겨드랑이, 림프계의 관문. 겨드랑이는 땀을 흘리는 곳 그 이상입니다. 이곳은 많은 중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로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림프절이 막히면 면역 체계가 손상됩니다.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 매일 5분 동안 겨드랑이를 가볍게 마사지해 림프 순환을 촉진하세요. 강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사용은 제한하세요. 땀샘을 막을 수 있거든요. 따뜻한 목욕을 해서 땀과 축적된 독소를 씻어내세요. 세 번째, 허벅지 안쪽, 신체의 에너지 센터. 이 부위에는 많은 큰 근육과 중요한 혈관이 들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과 근력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을 하세요. 가볍게 마사지를 해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하세요. 내등과 두피, 신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부위 등은 신경계의 중심이며 두피는 뇌로 가는 혈액 순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관리 방법.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세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매일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건강을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 이 4가지 부분을 돌보세요. 너무 늦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보세요? 우리는 종종 발만 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리는 단순한 이동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 관리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 발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종말이 있으며 이 모든 신경종말은 신체의 내부 장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체계를 경락이라고 부르며 오늘날 서양의학에서도 발과 전반적인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의대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발은 사람의 두 번째 심장이다. 발의 혈관과 근육은 심장이 몸 전체로 혈액을 펌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발 관리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지어 수면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을 올바르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0년이 넘는 연구와 실무를 바탕으로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 관리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따뜻한 물에 발을 약 30분간 담가주세요. 이상적인 온도 약 40도씨, 1000보다 약간 높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지 마세요.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한 줌의 바닷소금을 첨가하라고 종종 조언합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점.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 다닌 후에 발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실제 이야기, 리민투.
이 씨, 78세는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족욕 덕분에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매일 밤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주일 만에 잠이 더 잘 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밤중에 깨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2단계.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발바닥에는 심장, 간, 위, 신장 및 기타 내부 장기와 연결되는 많은 중요한 경혈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발 마사지는 이러한 기관의 활동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바로 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요. 방법. 손가락 끝을 이용해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발꿈치, 발바닥 중앙, 발가락 사이에 집중하세요. 이 부위는 내부 장기와 연결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실제 이야기. 내 환자 중 한 명은 15년 동안 변비를 앓았는데 하루에 5분만 발바닥을 마사지한 후 소화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저는 많은 약을 먹어봤지만 매일 발을 마사지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변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잠도 훨씬 더 잘 잤습니다. 3단계.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헹구고 말립니다. 발가락 사이 공간은 항상 습하기 때문에 곰팡이와 박테리아 감염에 취약합니다. 발 곰팡이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으면 발 곰팡이가 퍼져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은 후 부드러운 수건이나 탈지면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박테리아가 잘하면 피부 궤양과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발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야기. 김은곡지 82세 씨는 오랫동안 발곰팡이에 시달렸지만 발을 제대로 씻고 말리는 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감염이 퍼져서 그는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발을 더 일찍 말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발가락 사이를 말리는 것만으로도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4단계. 신발을 보습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사용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지기 쉬워져 발이 갈라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발을 씻은 후 보습제나 코코넛 오일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죠.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걷지 마세요. 발에 통증이 생기고 무릎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2점. 발의 갈라짐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넘어짐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야기. 트루옹 탄 파트 시 1일 75세는 위의 4가지 단계를 모두 3개월 안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었어요. 1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발 관리란 단순히 개인 위생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발 관리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부분인 겨드랑이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면역 체계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어떻게 이를 관리하나요? 알아보도록 하죠. 심호흡을 하고 내쉬세요.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을 흘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0년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겨드랑이가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센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75세의 리디니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기관지염과 계절성 알레르기를 앓았습니다. 봄과 가을 등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님, 날씨가 바뀔 때마다 항생제를 먹어야 합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녀의 겨드랑이를 검사해보니 피부가 빨갛게 염증이 있고 땀샘이 막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림프절에도 가벼운 붓기와 뻣뻣함이 나타납니다. 알고 계셨나요? 겨드랑이 부위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신체 면역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액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기 위해 백혈구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에만 국한시킵니다. 그들은 강한 향수와 화학물질이 가득한 탈취제, 심지어 발한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겨드랑이의 땀샘은 신체가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이 막히면 독소가 신체에 축적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박테리아가 번성하여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랜 세월 연구하고 실천해온 과학적인 겨드랑이 관리 단계 4가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순하고 무향 비누로 겨드랑이를 씻으세요. 샤워젤과 비누에는 피부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가혹한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저는 천연 비누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다음 순한 비누, 녹차, 코코넛 오일 함유로 원을 그리듯 씻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 손상과 피부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녹차와 코코넛 오일은 피부에 항균 및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2단계, 목욕 후 완전히 말려 박테리아 증식을 방지하세요.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이어서 박테리아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쉽습니다. 목욕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완전히 말리세요. 헤어드라이어를 시원한 설정으로 사용하면 겨드랑이를 더 빨리 말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83세의 트린민 하오 씨는 20년간 앓았던 겨드랑이, 곰팡이와 가려움증을 이 방법만으로 치료했습니다. 3단계, 천연 탈취제. 사용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탈취제에는 알루미늄과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2가지 성분은 땀샘을 막고 림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연적 해결책, 베이킹소다 플러스 코코넛 오일. 자연적인 땀 분비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냄새를 제거합니다. 희석한 사과식초. 피부 pH 수치를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식초 냄새는 몇 분 후에 사라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4단계, 매일 아침 겨드랑이. 부위를 2분간 마사지하여 림프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이건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면 뚜렷한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다른 손으로 목부터 가슴까지 겨드랑이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각 면을 분씩, 하루 총 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사례, 위의 4단계를 2개월간 적용한 후에 리디니 씨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관지염 없이 가을을 보냈어요. 더 이상 항생제가 필요 없어요. 기적이에요. 결론, 겨드랑이는 개인 위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중요한 해독센터이기도 합니다. 적절히 관리한다면 건강과 면역 체계에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시작하세요. 이 방법이 가져오는 변화에 놀라실 겁니다. 다음,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한 부위인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싶나요?
손을 허벅지 안쪽에 올려놓으세요. 맥박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의 사타구니, 부위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면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은 간 기능과 혈액순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한 새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마비되어 진정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 의사님, 제 다리는 매일 밤 마비되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저는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확인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졌으며 사타구니 림프절은 약간 부어오르고 딱딱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간 지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 그 이상이에요. 이곳은 대퇴동맥, 대퇴정맥, 사타구니 림프절 등 순환계의 중요한 구조물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정맥류가 생길 수 있으며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가 간으로 가는 경로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서양의학에서도 허벅지 안쪽에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소가 축적되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강기능까지 손상됩니다. 이제 제가 조사하고 적용한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를 꼼꼼히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허벅지 안쪽을 따뜻한 물에 적시고 순한 천연 비누를 사용하여 씻으세요. 강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샤워젤은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세요. 환자에게는 몸을 너무 구부리지 않고도 쉽게 해당 부위를 씻을 수 있도록 긴 막대기에 스펀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감은 것을 권장합니다. 2번째, 통기성이 좋으면 소재의 옷을 입으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한 부위로 피부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목욕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면이나 리넨 소재의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폴리에스터나 나일론과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든 속옷은 피하세요. 이러한 속옷은 땀을 흡수하지 못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느슨한 사이즈의 면, 100% 속옷을 입으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과 림프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76세에 박정수 씨는 평생 몸에 꼭 끼는 속옷을 입어 피부 질환이 심했습니다. 느슨한 면 속옷으로 바꾼 후 불과 2주 만에 그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3번째,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하세요. 허벅지 안쪽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비 자세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을 모으고 바닥에 앉은 후 손으로 발을 잡고 가볍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이 자세가 너무 어려우면 침대에 누워서 더 간단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한쪽으로 기울여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하세요. 저는 지금 91세인데도 매일 아침 5분씩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과 림프가 더 잘 순환되어 하루 종일 발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4번째, 피부를 보습하고 마찰로부터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이므로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목욕 후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허벅지, 안쪽에 옥수수 전분을 살짝 뿌려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영희 씨는 이러한 방법을 한 달간 연습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의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밤에 다리가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지고 진정제 없이도 잘 수 있어요. 다리가 훨씬 덜 부어 있고 간 지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 그 이상이에요.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적절히 관리하면 다리 부기, 만성 피로, 간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부분들이 신경 건강과 기억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면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보죠. 이 이야기. 닥터지, 요즘 조카 이름이 헷갈려요. 기억을 잃기 시작한 건가요? 무서워요. 나는 그녀의 등과 두피를 확인했다. 예상했던 대로 근육이 긴장되고 두피가 건조해지고 혈액순환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이런 공간은 단순히 청소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추신경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목과 상체의 근육은 뇌로 이어지는 신경과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근육이 긴장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 상실 및 인지장애로 이어집니다. 두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 건강은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공급되는 영양분도 감소해 사고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해온 등과 두피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허리 관리.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솔로 등을 씻으세요. 목욕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등을 씻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팔이 뻣뻣해지고 뒤로 닿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저는 환자들에게 손잡이가 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따뜻한 물로 등을 적셔주세요. 브러쉬를 사용하여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가볍게 문지릅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9 새 김철수 씨는 이 방법을 적용한 뒤 이렇게 말했다. 샤워만 해도 마음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는 뇌로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를 5분간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샴푸할 때는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세요. 특히 뇌로 이어지는 중요한 혈관이 있는 목덜미와 관자놀이를 마사지하세요. 75세 조명자 여사는 이 방법을 2주간 연습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더 깨어있는 것 같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아침 운동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척추는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유연한 척추는 건강한 신경계를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천천히 좌우, 아래, 위로 돌리세요. 어깨를 살짝 돌리고 옆으로 기대세요. 어렵다면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가볍게 위아래로 들어 올리세요. 83세 방영호 씨는 15년간 앓았던 허리 통증이 한 달간의 수행 끝에 완전히 풀렸다. 네. 깊은 잠을 위해 밤에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등과 목을 마사지하면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하여 목에서 허리까지 부드럽게 바릅니다. 특히 목과 어깨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직접 할 수 없다면 양말에 테니스공 2개를 넣고 허리 아래에 놓고 부드럽게 굴리세요. 75세 조명자 씨는 신청 2개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닥터지, 정말 대단해요. 더 이상 조카의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활기로 가득해요. 가족들도 내가 변했다고 해요. 등과 두피는 단순히 청소가 필요한 곳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 기술을 일상생활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습관을 형성하는 5분 기적 방법.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마세요. 작은 변화를 주면 습관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영역에 집중하기 위해 요일을 나누세요. 월요일, 발 관리. 수요일, 겨드랑이 관리. 금요일, 허벅지 안쪽 케어. 일요일, 등 및 두피 케어. 다른 날에는 기본적인 치료만 필요합니다. 각 구역은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루에 5분만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저는 91세의 의사이지만 아직도 매일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 발바닥을 마사지하세요. 식사 후에는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욕할 때 등을 문지르고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겨드랑이를 마사지하세요. 하루 총 15분도 안 돼요. 일상 루틴과 결합. 아침 커피를 마시며 발 마사지를 받으세요. 뉴스를 보는 동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샤워 중에 마사지를 받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겨드랑이를 마사지하세요. 그렇게 되면 미룰 이유가 없게 될 거예요. 나이가 어떻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이 방법을 통해 80, 90대 환자가 극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86세의 박정희 씨는 10년간 불면증을 앓았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치료를 한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했습니다. 93세의 이상철 씨는 만성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어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늦게야 몸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게 이렇게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91세의 의사이지만 여전히 건강한데 매주 하이킹을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시작하세요.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